여러모로 좋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그게 가서 솔직히 소위 얘기하는 들러리를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, 그러니까 아이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, 반드시 좋은 학교라고 다 학생들한테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. 그래서 때로는 학생들에게는 저는 조금 자기 현실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비인가 국제학교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요즘 추세를 봤을 때, 그 안에서 또 다른 학교들로 자꾸 트랜스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한편으로는 이 학생의 어떤 실력과 아니면 어떤 성향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그 학교에서 그냥 차라리 좋은 성과를 계속 낼 수 있도록,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좀 더 그 안에서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무조건 좋은 학교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학생의 실력과 그리고 성향을 고려해서,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, 그러니까 각 학교의 1등만 뽑는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보딩 스쿨이나 아니면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정말 이름 있는 명문 학교 중심으로만 아이들을 뽑는 게 아니고, 시골에 있는 뭐 외딴 학교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도 뽑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,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제공되어질 수 있는 그 과정 안에서 얼만큼 이 학생이 좀 더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보여줬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대학 선발, 특히 그냥 명문 대학들에서 선발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로 꼭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학교로 간다는 것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또 그 외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좀 뭐라 그럴까요? 좀 여러 가지 어떤 특화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, 아니면 좀 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더 많다라든지, 아니면 거기서 공부만 열심히 잘 따라가도 학생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확실히 키워줄 수 있는 곳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학교를 선택하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. 저는 학생들에게 조금은 어떤 변화에 필요한 시점은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하이스쿨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결국은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? 활동 내용이라든지 성적이라는 게 고등학교 시기 전체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이다 보니까, 결국 학교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 대학을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이전에 좀 더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. 그래서 7학년이랑 8학년 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왜 7학년, 8학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,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, 결국 적응 시간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놓여졌을 때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겠는가. 그러니까 그 적응하는데,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도 친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, 또 학교 안에서의 어떤 선생님과의 관계,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적응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고,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뭐 더 특별하게 얘기해서 학업적인 어떤 경쟁력을 이 친구가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, 그러니까 그런 범퍼의 기간을 한 1년으로 잡고 고민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으니까, 빠르면 한 7학년 때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8학년에는 결정을 해서 움직여 주셔야 1년이라는 시간을 경험을 하고 9학년 때부터 좀 더 좋은 어떤 수월한 어떤 결과들과, 아니면 아이만의 어떤 그런 활동들과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성과 아니면 개수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,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콩코드 리뷰라고 하는 뭐 그런 대회 나가서 1등한 학생들만 좋은 대학을 가느냐, 아니면 뭐 EC가 예를 들어서 뭐 오케스트라만 4년 했는데 이런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못 가느냐, 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가
얼리 디시전, 얼리 액션 결과들도 나오고 매년 이제 또 레귤러 결과들이 나오다 보면 얘는 정말 이런 활동도 저런 활동도 많이 했는데 왜 결과가 안 좋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과연 EC가 부족해서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성적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의 기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어?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제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되게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요 첫 번째 펀더멘털한 요 파운데이션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맞고 이 위에 학생들의 다양함을 좀 더 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양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땐 그거를 성과 중심으로만 본다?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활동만 열심히 해서도 전 좋은 결과를 얻는 학생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 정말 외딴 어떤 그 섬마을이나 아니면 산속 깊은 학교에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이 학생이 할 수 있었던 뭐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활동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단 그냥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거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폐지를 줍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왜 중요하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자기의 삶 가운데 그 대학 넘어서 대학 생활과 그 이후에 넘어서 확장과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학생이 어떠한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이 C를 통해서 좀 보고 싶은 거죠.